살면서 공황 발작을 한두 번 정도 지나가듯이 경험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이런 공황 발작이 공황장애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황 발작이 반복되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황 발작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또 이러면 어쩌지? 그러다 보니까 몸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져요. 심장이 살짝만 빨리 뛰어도 숨이 조금만 가빠져도 또 공황 발작인가 하고 불안해지죠. 이것이 바로 불안의 악순환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많은 상황을 피하게 되고 결국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바로 이것이 공황발작입니다. 그런데 이걸 겪고 나서 이런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온통 공황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나 이제 공황장애구나.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공황 발작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황장애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리고 공황 발작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공황장애로 가지 않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발작, 공황장애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 공황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강한 공포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강도로 맞닥뜨리는 상황처럼 누군가에게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공황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위험을 감지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공황 발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뇌에서 경보장치가 잘못되게 울려서 갑자기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마구 뛰고 숨이 가쁘고 땀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공황장애, 이거는 이런 공황 발작이 한 달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혹시 또 공황 발작이 오면 어쩌지 하는 예기 불안까지 생기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고 외출을 꺼리거나 특정 상황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황은 정상, 공황 발작은 증상, 공황장애는 질환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공황 발작이 왜 공황장애로 발전을 할까요? 살면서 공황 발작을 한두 번 정도 지나가듯이 경험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이런 공황 발작이 공황장애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황 발작이 반복되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황 발작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또 이러면 어쩌지? 그러다 보니까 몸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져요. 심장이 살짝만 빨리 뛰어도 숨이 조금만 가빠져도 또 공황 발작인가 하고 불안해지죠. 이것이 바로 불안의 악순환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많은 상황을 피하게 되고 결국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공황 발작은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황 발작으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심장마비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10분에서 길어야 30분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때 죽을 뻔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뇌가 그걸 기억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더 강한 공포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불안했지만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뇌는 그 상황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몸의 감각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뛴다고 무조건 공황 발작이 아닙니다. 계단을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또는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설레서 두근거릴 수도 있죠. 내가 이래서 두근거린 거지 라고 신체 감각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발작이 나타났던 장소나 상황을 자꾸 피하기만 하면 뇌는 그것을 정말 위험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불안하더라도 한번 억지로 지하철 타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사람 많은 곳도 한번 가보세요. 전혀 힘들었는데 이번엔 별일 없네 라는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대처법으로 발작이 오는구나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이거 곧 지나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물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면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네, TV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 말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내 몸 내부가 아닌 외부 자극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그 순간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황 발작이 일과성이면 정말 다행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공황 발작이 반복되거나 제가 위에 언급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초기에 상담과 치료를 잘 받으면 공황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황 발작과 공황장애의 차이, 그리고 공황 발작이 공황장애로 발전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공황 발작이 한 번 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대처법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닥터의 마음쉼터 유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